비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서울 비싸다. 집값 너무 비싸. 진짜 비싸다. 와, 이 몇 평짜리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 그렇죠?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설명드렸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대항력이. 임차인. 그렇죠. 대항할 우리가, 수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지금 이 경매 사건들 보시면, 자, 보시면, 누가 있나 봤어요. 자, 최양남 씨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액 임차인이에요. 안 보여요? 아니, 최양락 씨 동생인가 싶었어요. 최양남 씨가 최양락 씨 동생이다. 야, 역시 실장님.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아줌마 개그 한 거죠? 요즘 아재 개그 유행이라는데. 자, 하여튼 요 물건 보시면 이 최양남 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임차인에 있는데 이 사람이 8천만 원에 보증금 8천에 월세 100만 원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갈까요? 어찌 할까요? 그렇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전입을 했어요. 자, 소유권을 샀어요. 6월 2일 날 집을 샀을 때 6월 2일 날 같은 날 대출이 일어납니다. 은행은 한국차차들은행에서 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최양남 씨가 15년도 12월 28일 날 전입을 했어요.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4억 8,200까지나.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8천에 월세 100 들어왔는데 이 사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퉈볼 건데, 자, 임차인한테는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에서 총 3가지의 권리를 줘요. 총 3가지. 예.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권리? 주거권? 주거권. 뭐 행복 주거권? 뭐 주거권? 임차인의 권리 중에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대항력을 줘요. 이거 느낌. 그렇죠. 대항력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대항력은. 대항력은. 대항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을 때? 제3자한테, 집주인한테도 대항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대항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일정 요건을 가져야 돼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될까요? 그 집에 처음에 입주할 때 그거 하는 거 뭐야? 전입신고. 그렇죠. 그 집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고. 네. 근데 대항력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뭘 받아야 될까요? 그 집에 거주. 즉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을 갖춘다. 요것만 있으면 대항력을 가져요.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발생해요. 요것만 있으면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항력에는 확정입니다. 사람들이 확정일자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걸 알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다들. 하지만 대항력에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임차인의 이 권리는 중에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이 크게 나뉘지만 채권이라 합니다. 임차권은. 그래서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면 이 채권인데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채권은 승계되지 않거든요. 제3자한테. 뭔 말인지 알죠? 전입신고를 예를 들어서 3월 15일자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3월 20일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대항력요? 네. 3월. 이 사람 대항력은 3월 며칠날 발생해요? 20일. 20일? 20일 날 발생합니까? 네. 3월 21일. 다음날 새벽 0시에 발생을 합니다. 대항력은. 기억이 날라. 이제 기억나죠? 둘 중에 늦은 거에 이제 한 개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무상으로 보면 거주하고 점유, 저게 사실은 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티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 진짜 언제부터 살았는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공식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3월 21일 0시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오게 되면 이런 경우 대항력은 그걸 좀 일단 거주하고 점유를 생략하세요. 일부. 그래야 이제 그 정확한 권리 분석이라 해야 되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3월 며칠이에요?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 해야 되니까 3월 16일 12시. 그렇죠. 3월 16일 0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공인중개사, 공부요.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 이론이요. 이런 네. 거고, 요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한 실무용이에요. 실무용으로. 이렇게 대항력을 발생한다. 즉, 5일이나 차이가 나요. 그 사이에 뭐 대출이 생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검토를 잘 하고 들어가야 실수를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요게 전입신고가 늦어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가 15일인데 점유가 예를 들면 2일입니다. 2일. 점유가 다음 2일 날 했어요. 먼저 들어와 살았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죠? 대항력이? 3일. 이론상 언제? 3일. 3일이에요? 이론상. 둘 중에 아니다. 그렇죠. 늦은 걸로 했죠. 늦은 걸로 해. 16일. 이렇게 16일 0시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무상 한다 그러면 16일. 16일도 이거 똑같다. 똑같네. 그래서 즉 전입신고만 중요하다는 거죠. 전입신고만 중요하게 보고 다음날 0시라고 분석하면 돼요. 거주는 언제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필요가 없으니까, 없고, 예. 근데 이론상으로도 둘 중에 늦은 날, 다음날 0시고, 실무상은 전입신고인데 무조건 전입신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대항력은 끝나버려요. 임차인이 15년 12월 18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죠? 18일, 19일 12시. 19일 0시, 그러니까 네, 0시, 다음날 19일 0시. 네, 12시는 낮에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헷갈리시면 안 0시. 됩니다. 0시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이 12월 19일 0시에 발생하는데, 자, 근저당, 은행에 있는 근저당, 그 당시에 한국 스탠다드 차이드 은행에 있는 근저당보다 늦어요, 빨라요? 늦죠. 늦죠. 이 사람 대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은행에서 대출돼 있는 상태에서도 들어왔어요. 네. 그 대출이 이만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저 돈이 뛰더라도 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 대출이 많은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좀 이렇게 대출금을 까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까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경매로 이 집이 날아가더라도 자기가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보증금을 띄더라도. 그래서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이해되셨어요? 서울이 참 비싸긴 비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너무 서울 비싸다. 집값 너무 비싸. 진짜 비싸. 와, 이 몇 아니, 평짜리예요? 무슨- 그럼 대출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 2013년도 4월 26일 날 들어왔어요. 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언제 생깁니까? 4월 29일에 들어왔거든요. 예. 30일 0시. 그렇죠. 예. 와, 바로 배운 표현. 예, 예. 4월 30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이 6천만 원 돈은 누가 줘야 돼요? 인수자가 줘야 돼요. 그렇죠. 왜 인수가 줘야 되죠? 확정일자 없으니까. 확정일자 없으니까, 근데 뭘 가지고 있으니까? 대항력을,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천만 원은 임차인이 다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안 준대요, 그 돈을.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낙찰자가 다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 낙찰받은 이 사람은, 얼마 받았어요? 2억에 받아가지고 2억 6백에 받아서 6천만 원 물어주면 싼게 아니구나. 싼 게 아니죠. 결국에는. 그럼 감정가보다도 1,000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시세가 만약에 더 이상 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시세가 그렇게 안 나간다 그러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손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입찰자가 한 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전입일, 확정일 다 봐야 된다, 그죠? 다 그렇죠. 보고 경매사건. 이게 확정일이 없다고 해서 돈 못 받는 게 아니네. 그죠? 그렇죠. 전입일이 제일 중요한 거네. 그렇죠. 전입만 돼 있고 이 사람이 네.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돈을 안 받더라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돈 수가 받을 있어요. 때까지는 절대 나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주가 전입 그 대항력의 요건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거주가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굳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꼭은 아니네요, 그죠? 꼭은 아니죠. 그렇네요. 꼭은 아니에요. 왜죠? 만약에 확정일자 있으면 어디서 돈을 받아요? 전주인.
예? 아예 그 법원에 법원에서 확정일자 있으면 법원에서 받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 다음 주인 그렇죠. 낙찰자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한테.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은 그럼 보증금 띄어요 안 띄어요? 이 안 임차인은 띄네요. 제약력은 뭐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그렇죠. 전입신고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간혹 집주인들이 전입 잠시만 빼도 한 1초만 빼라 아니면 하루만 빼라 그래서 다시 전입해라 그 대신 살고 있어라 실제로 이사 가지는 말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뭐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일. 전입일이 중요하기 절대 안 때문에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일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대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예. 아.